안녕하세요. 대엽입니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약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하시나요?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베팅이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과거 대선의 지지율 예측과 실제 결과는 어땠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다음 시나리오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지지율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마켓 사이트 기준으로 여전히 트럼프가 해리스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팅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그만큼 트럼프가 향후 대선에서 이길 것이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웃긴 게 이게 또 각자 사이트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르고, 이 언론사마다도 누가 이기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ABC 우리 또 뉴스에 따르면 해리스가 지지율이 더 높다, 트럼프보다,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치 성향이 어디에 묻어나는 언론사냐에 따라서 현재 지지율은 계속해서 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여론조사 지지율과 이 실제 대선이 이뤄졌던 실제 득표율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2016년 대선 때, 이때 당시 힐러리 대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때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게 되면 이 7개의 경합주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다라는 조사가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사실상 이 뚜껑을 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사에서는 99% 힐러리가 당선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7개의 경합주, 특히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모두 다 힐러리가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모두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뿐만 아니라 조지아, 애리조나 역시도 더 많은 득표수를 보여주게 되면서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 간의 비율을 보게 되면 작게는 2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많게는 6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숨은 표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2020년 대선입니다. 이때는 바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이었었죠. 이때도 여론에서 7개 경합주 모두가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라는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보도가 됐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이든이 이기긴 했었는데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과 득표율의 차이가 꽤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무려 6% 넘게 포인트 도널드 트럼프가 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득표율에 관한 비교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모두 다 도널드 트럼프가 더 높게 나오는, 실제 여론조사 대비해서 실제 득표율이 항상 트럼프가 2016년도 때도 그렇고 2020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숨은 항상 트럼프의 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4년 현재입니다. 현재는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과거 데이터처럼 똑같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숨은 표가 함께 더해지면서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이 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오히려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에게 숨은 표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 최초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흑인 최초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서는 해리스를 지지하게 되면 여성 대통령의 인권 문제인 흑인까지 지지하는 꼴이 되니까, 밖에서는 나 트럼프 지지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해리스의 지지자가 꽤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과거 백데이터를 봤을 때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의 숨은 표가 많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해리스를 응원하는지 트럼프를 응원하는지, 누구가 더 당선이 됐으면 또는 당선이 될 것 같은지 댓글에다가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들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변한 것은 없습니다. 삼각 수렴을 하다가 아래로 갈지 또는 위로 뻥 터질지 아마 결정이 날 거다. 언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는 결과가 나오면서 함께 방출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곧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못 정했을 때 나오는 방식 중에 하나다. 거래량도 쭉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패배를 한다든지 또는 두 번째 제로 소멸. 자, 결국 이 일신석재가 움직인 게 이 대북이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대북에 대한 이벤트가 또 새롭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들? 테마입니다, 테마. 항상 그랬듯이 대선 테마의 만루는 항상 하락이었다라는 점을 비롯해 봤을 때는 대선이 막상 이제 끝나고 나면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또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위로 솟구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 관련주들이 대거 시장에서 마지막 짜내기 분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다 들고 있는데 어디로 사실상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과거부터 지켜줬던 이 지지선, 이번에도 지켜주면서 반등이 이틀 정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해당 지지선을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방향성은 아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과거에 저항선을 맞던 부분을 돌파를 해준다, 이쪽 부분을 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분출이 나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그리고 변동성 그리고 결과까지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막주가 사실 이제 여기 지나고 나면 당장 5일날 대선 투표고 그 다음에 결과 발표는 아마 우편까지 더해지면 6일날 또는 7일날 집계가 돼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막주나 또는 다음 주 월화가 거의 변동성의 최고점에 달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자, 그 기간 동안 우리 일신석재 주주분들 전략 한번 잘 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